네, 다들 뭐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 시즌 KBO 리그는 또 스피드업 규정, 변화된 또 메이저리그나 이 국제대회에 조금 적용을 받는 규정들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도입 계속 뭐 한다 안 한다 기사 체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언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구체적으로 도입 시기도 나왔고 어떻게 할 건지도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시기가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또 LG 트윈스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KBO 리그 새 규정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논의된 규정에 대해서는 6개가 있습니다. ABS, 자동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스템 도입, 그리고 피치 클락, 세 번째가 베이스 크기 확대, 네 번째가 수비 시프트 제한, 다섯 번째가 투수 세타자 상대 제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장전 승부치기인데 요거는 도입이 보류가 돼갔고요. 이제 5개의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메이저리그를 보신 분들 또 WBC나 국제대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5가지 제도들은 뭐 이미 다 익숙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KBO 리그는 조금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즉시 도입하는 것도 있고 좀 더 퓨처스 리그에서 적용을 해보고 도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직접 이제 들어가 봐야 알죠. 또 이게 한 팀에게만, 특정 팀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10개 구단 다 적용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그의 구성원들이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또 적응을 빠르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이번 시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자동 볼 판정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홈플레이트 뒤에 있는 주심이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이 판정을 내리곤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거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KBO 리그에서는 퓨처스 리그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로봇 심판이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 도입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2024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각 구장마다 기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기계가 설치가 돼 있어서 판독을 기계가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공이 딱 들어오면은 스트라이크 볼을 판독을 하고 되자마자 바로 심판이 이어폰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어폰으로 판정 결과가 넘어가서 심판이 또 사인을 주는 요 시스템으로 적용이 될 텐데 퓨처스 리그에서 몇 년 동안 또 해왔기 때문에 퓨처스에서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들은 좀 편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G 트윈스에서도 이제 손주영 선수가 요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내가 던진 공을 자동으로 판독해서 볼 판정에 수긍이 갔었고 일관성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영향을 받지 않고 환영한다 라는 입장이었고 아마 대부분의 LG 트윈스 퓨처스에서 좀 오래 활동한 투수들은 또 이렇게 좀 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자들도 어쨌든 그동안 심판의 판정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타자들은 이제는 좀 뭐 항의라든지 이런 걸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계라고 해서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심판이 그동안 뭐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존이 다르고 특히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3볼에서 누가 봐도 볼인데 억지로 스트라이크를 주는 이런 장면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포수의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조금 감소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 프레이밍의 심판에 속는 게 아니라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공이 들어간 위치에 판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관성 있는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선구안이 좋은 타자들 오히려 심판이 스트라이크에 들어온 공을 못 봐서 볼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계가 본다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구가 흔들리는 선수들은 뭐 심판이 인간이 판정을 하든 기계가 판정을 하든 제구가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포수 프레이밍으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심판들이 좀 많아서 홍창기 선수처럼 출루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3볼에서 흐름상 스트라이크를 준다든지 뭐 포수 프레이밍 아니면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바뀐다든지 이런 변수를 좀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자들도 적응만 된다면 좀 더 편하게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준비만 돼 있다면 충분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에 휘둘리는 것보다
기대보다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치 클락 도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ABS 시스템과 달리 이르면 2024 후반기에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아예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만 시범을 적용하고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 피치 클락은 메이저리그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주자 없을 경우에는 15초 안에 투구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12초 룰이 있습니다만 주자 있을 경우에는 20초 안에 투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써있지 않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견제 횟수도 제한이 됩니다. 2번까지 제한이 되고, 세 번째 견제부터는 견제사가 아닌 경우에 보크로 판단을 해서 주자가 한 베이스 진루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메이저리그는 도루 개수가 좀 늘어났어요. 근데 KBO 리그에서 조금 적용을 머뭇거리고 있는 게, 주자가 있을 때 20초 안에 투구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KBO 리그는 주자가 있을 때 작전을 뭐 투수든 뭐 볼배합 뭐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든 아니면 타격에서든 타자가 뭐 번트를 대거나 아니면은 뭐 도루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코치를 통해서 선수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어서 많은 현장에 있는 지도자나 아니면은 이사회에 참가한 단장들은 좀 우려를 표해서 이게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도입을 하지는 않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피치콤이라는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포수의 이 손목 위에 기계를 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어떤 거 던질지 사인을 내고 투수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예, 투수도 이렇게 이어폰을 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입력된 구종 정보를 들으면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피치클락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만, 아직까지 KBO 리그는 전자기기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치클락을 도입을 하려면은 뭐 세부 규정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뭐 시간을 늘린다거나 사인이 오고 가는 시간을, 아니면은 뭐 피치콤을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적용을 시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팀은 걱정이 없는 게, 제가 작년에 이천 갔을 때도 이 홈플레이트 뒤에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수들은 자체적으로 뭐 피치클락을 위반했을 때 뭐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적응을 하는 우리 퓨처스 선수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본격적으로 도입됐을 때는 아무래도 타자들은 도루에 좀 더 강점이 있겠죠. 우리가 또 뛰는 야구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투수들은 이제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투구 템포를. 그래서 투구 템포가 좀 느린 선수들은 좀 적응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도입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장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계속 퓨처스 리그에서는 실시하니까 또 적응을 하면서 한번 도입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 크기 확대입니다. 15cm에서 18cm로 각 베이스 크기가 확대가 됩니다. 이는 주자와 수비수 간의 충돌 방지 및 안전한 플레이를 위해서 메이저리그가 이제 확실히 피치클락이 생기고 도루가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또 안전한 주루 플레이를 위해서 베이스 크기가 확대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거는 1루 뛸 때 뭐 3피트 라인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충돌 상황을 좀 더 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주자와 수비수가 충돌할 공간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베이스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루를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유리하죠. 아무래도 3cm 정도의 차이면은 좀 한 0. 몇 초라도 당길 수 있거든요. 뭐 1루에 백을 하거나 아니면 2루에 가거나 이럴 때. 그래서 박혜민 선수나 신민재 선수 이렇게 또 팀 자체가 주루를 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뛸 수 있는 선수들에게는 일단은 뭐 피치클락이 도입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베이스 크기 확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체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수비 시프트 제한입니다. 2024 시즌 바로 이제 개막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라운드를 반으로 나눴을 때 2루 베이스 중앙을 기준으로 내야수들은 내야 흙 부분까지 4명, 그러니까 외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왼손 타자들이 좀 강한 타구를 2루 쪽으로 많이 날리면 이익수라고 하죠. 2루수가 우익수 거의 앞쪽까지 잔디 외야 그라운드까지 가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내야에 2명씩 머물러야 된다. 2루수, 1루수, 3루수, 유격수 2명 2명씩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뭐 2루수가
2루 베이스를 넘어서 3루 쪽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키스톤 콤비의 이 수비 범위가 좀 넓어야 돼요. 유격수도 이제 센터 쪽으로 가는 타구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루수도 마찬가지로 센터 쪽으로 가는 타구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즌 김하성 선수 스페셜을 스포티비에서 틀어줘서 봤는데, 김하성 선수가 2루 볼 때도 있고 유격수 볼 때도 있잖아요. 수비 위치를 뭐 베이스를 넘어갈 수는 없지만 2루 베이스 근처에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근처에서 타구가 갈 경우에는 잡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가 안타를 뺏어내는 경우는 좀 시프트랑은 다르지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나 신민재 선수나 수비를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LG에게는 똑같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대신에 수비 코치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타구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수비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옮기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이 있겠고, 왼손 타자가 많은 LG 트윈스, 그동안 왼손 타자들이 좀 강타자들이 나오면 시프트를 좀 써서 뭐 김현수 선수라든지 오지환 선수가 타격할 때도 시프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은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극단적으로 수비가 옮길 수는 없으니까 김현수 선수나 오지환 선수나 또 많은 좌타자들 성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 타자가 많은 LG 트윈스에게는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수 세타자 상대 제도인데, 이거 역시 2024 시즌 퓨처스 리그만 시범 운영을 하고 이후에 이제 1군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하고 있고 WBC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교체돼 올라온 투수는 세 타자를 반드시 상대를 해야 됩니다. 단 이닝을 종료시킨 후에는 타자수에 상관없이 다른 투수로 다음 이닝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투아웃에서 유영찬 선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한 타자를 잡고 내려가면은 새 이닝에는 뭐 다음 투수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닝 중간에 올라온 투수는 무조건 새 타자를 상대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우찬 선수가 올라왔어요. 근데 원아웃을 잡고 주자 2명을 내보냈어요.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타자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포인트 릴리프에 좀 개념이 없어지지 않을까.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를 한 명 상대하고 내려가는 요런 게 없어지고, 이미 뭐 LG 트윈스는 염경엽 감독이 와서 좌우 상관없이 1이닝씩 막아주는 책임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적용이 된다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LG 퓨처스 팀은 투구수나 이닝별로 투수 운용을 지난해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샷이라든지 뭐 부상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이렇게 교체된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제도에는 LG 트윈스는 적용되면 오히려 좋다. 다른 팀들은 뭐 원포인트 쓰거나 또 뭐 좌타자 상대로 맞춤용으로 투수를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LG 트윈스한테는 또 왼손 타자가 많잖아요. 근데 왼손 타자를 상대하러 나온 왼손 투수가 상대를 못한다면 오히려 LG 트윈스에게는 상대가 투수 교체를 바로 못하니까 이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 세 타자 상대 제도도 사실은 뭐 적용되면은 LG 트윈스는 이미 원포인트를 거의 안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4 KBO 리그 새 규정들이 LG 트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이미 뭐 단장님 이하 모든 뭐 코칭 스텝이나 직원들이 제도가 바뀔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적응하는 기간을 저는 이미 가졌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좀 더 1군에 와서 이런 부분들 상대 선수들이 적응을 못할 때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뀐 제도 속에서도 또 적응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